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후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뭐 크게 다른 거 없었고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약간 눌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하고 엊그저께 28일, 29일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크게 오른 것보다는 그냥 거의 변동성이 크지 않게 그래도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거는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한 주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주봉을 보니까 아직도 약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최근은 이제 반등 폭을 조금 감소시켰다. 상승할 수 있는 힘보다는 좀 눌릴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어제에 대한 거래량도 사실 크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 변동성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고 거래도 요날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의 어떤 조정을 좀 크게 눈에 띄게 좀 보여줬는데 이런 흐름은 사실 단기 고점 대비했을 때 저 정도의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산 것보다는 보통 이제 캔들상 놓고 봤을 때 십자도치라는 거는 산 사람 판 사람에 대한 어떤 팽팽한 싸움이 있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승 쪽도 아니고 하락 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오히려 매집이 됐다라기보다는 누군가는 그래도 일부 물량을 조금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을 놓고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어제 엊그제. 그래서 오늘도 지금 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비해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무게감, 알트코인들에 대한 무게감, 개별 코인들에 대한 무게감이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똑같습니다. 뭐죠? 5,500만원 이탈 안 되고 있고 5,800만원 넘어가서 끝나지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계속 자리를 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5,800만원에 대한 돌파 시점이 나왔을 때는 6,000까지 볼 건지 그 이상을 볼 건지 다시 그때 가서 봐야 되지만, 아직 명확한 자리값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하락 가능성의 좀 확률적인 부분이 늘어났다. 그래서 조금은 좀 주춤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반등 나왔던 코인들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ABC도 장중에 이틀 동안 크게, 3일 동안 크게 올라갔는데 당연히 이런 건 이제 조정이 나야죠.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밀린 애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샌드박스도 이제 지금은 이제 장중이니까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내일 종가가 음봉으로 끝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뭐 1180원 손절만 잡은다고 하면은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후 일시적인 조정으로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한번 회수가 됐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플로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골드도 어제 위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단기 고점을 만들어 주고 나서 단기 고점에서 저렇게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다 쉬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바로 못 갔어요. 약간 일시적으로 좀 머리는 들었지만 결국에는 다 눌림 형태가 나왔고, 자, 엑시는 이제 사실 이제 좀 쉬어가는 조정장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죠? 캐시, 그죠? 캐시도 어제 많이 올라갔는데 거의 90만원까지 갔다가 눌리면서 어제 거래량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는 팔아줘야 돼요. 양봉으로 빨간색으로 거래가 터지든 파란색으로 터지든 터지긴 터졌어요. 그 위에서 윗골이 달면서 터졌다라는 거는 누가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페이크는 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래량에 대한 비중, 윗꼬리를 달아서 다시 다 내려왔는지 반드시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코인들, 이런 애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죠. 어제 윗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거래량도 빨간색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고점에서 눌리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 비트코인 시리즈들은 좀 쉬어갈 거예요. 아마 단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많이 끊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락되는 코인들 보니까요, 많아요. 하락되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정장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갔던 코인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빠지고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올랐던 애들이죠. 스토맥스도 올랐었고, 스토리지도, 그쵸, 최근에 다 테조스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최근에 다 올랐던 애들이 눌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별개의 코인들이 반등폭을 좀 늘려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뭐 상승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게 플레이뎁 하나, 엘프 하나예요.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 넘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고 10% 넘는 애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엘프도 보시면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조정받고, 플레이뎁은 그동안 못 갔어요. 플레이뎁 뭐랑 비슷하죠? 플레이뎁을 딱 보니까 과거에 엑시 인피니트하고 형태가 좀 유사합니다. 차트 형태가. 자, 그런데 플레이뎁도 오늘 고가를 만들어줬어요. 얘도 보시면은 월봉상에서 최대 고가, 업비트 기준에서 고가가 보니까 1590원이죠. 자, 1500원 90원 갖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아쉽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죠?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은 앞에 미리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뭐 팔아도 괜찮긴 하지만 오늘 요렇게 끝나면, 그러니까 사실상 1400원 1500원 못 가도 플레이뎁은 1270원 1280원만 내일 아침에 넘어서 끝나도 좋아요. 왜? 몸통으로 그동안 넘지 못했던 박스권 돌파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요 자리거든요. 예,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오랜만에 돌파해줬어요.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잘 가고 있죠. 조용하게. 요런 애들이 한번 강세가 붙어버리면 추가 상승이 연달아서 이렇게 좀 과거에 나온 것처럼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는 좀 짧고, 하루 짧은 것도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주도 코인이 업비트에서는 좀 플레이뎁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디까지 갔을 때 어떻게 팔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도 요거를 좀 대응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보유 중이고 그동안 이제 다른 코인들이 올라갔을 때 유난히 못 간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부 뭐 정리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사인을 늦게 드려가지고, 자, 어쨌든 뭐 수익이면 괜찮은 거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 적게는 지금 뭐 20%에서 많게는 한 40% 이상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잘 하고 계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 지금 플레이뎁은 과거에 지금 8월 5일 8월 초짜인데 거의 한 달 만에 돌파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코인들은 지금 사세요가 아니고 왜 이렇게 올라가면 추가 시세가 나왔고, 과거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왜 시세가 나와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플레이뎁하고 엘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일단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코인이 가는데 내 코인 만약에 못 가요. 그럼 내 코인 지금 못 간다고 팔고 잘 가는 코인 잡아버리면 과연 수익이 제대로 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절반 이상은 손실 나게 돼 있어요. 그중 일부는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손실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꼭대기에서 물려버려 가지고, 아까 우리 봤죠? 초반에 뭐 봤어요? 캐시 ABC 꼭대기 분명히 사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신 분도 계시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꼭대기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항상 있었어요. SV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듬직하니 기다리면 다 때가 돼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에요. 조정받는 중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보유한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고,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지지 구간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상단을 돌파해 준다든지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수익을 막 못 내가지고 막 요거 사고 저거 팔고 저거 팔고 또 요거 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타점이 좀 왔을 때, 때가 왔을 때 한번 다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관망하는 자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애들도 눌리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많이 좀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어요. 신규 자리로 사실 접근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 오늘 코인 동향 보시면은 지금 지수 자체가 거의 1%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조금 전에 반등을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 반등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우리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종가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막 하도 흔들거려서 팔게 되고 이런 불안 심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아침에 확실하게 보고 정리하든 홀딩하든 그런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 시장보다 코인 시장은 그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조금 현금화 해놓고 하신 분들은 지금 조정장에 굉장히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자리로 자세로 지금 가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8월 27일 날 5% 아니 4% 뛰고 나서 지금 3일 동안 현재까지 조정인데 몰라요. 다시 또 5,500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단기적인 박스권을 지금 유지를 좀 해주고 있다라만 이해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박스권 상단이죠. 돌파할 수도 있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어요. 다시 하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것도 방향을 다 설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포인트는 신규 매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도 아니고 그냥 홀딩 상태다.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있으면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 늘리지 마시고, 줄이는 건 괜찮아요. 비중 축소하는 건 괜찮은데 비중을 늘린다? 그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고, 만약에 과거에 시점이 없었더라면, 과거 요런 상승 흐름이 없었고 자, 요 상승만 보인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실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죠. 꼭대기에서 어느 방향이 결정이 되는지 보고 진입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셔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투자라는 것도 오래 달리기처럼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있고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관점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 때보다, 우리도 이제 상승 때 막 단타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많게는 막 4-5개씩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아닐 때는 지금처럼 현금화 해놓고 쉬어가는 장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템포 조절은 필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아직까지는 위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망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지선이 이탈되거나 상단이 돌파됐을 때, 둘 중에 하나 방향성이 잡힐 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관망 자세로 계속 가야 돼요. 뭐 5,500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가지고 있는 코인을 줄여야 되고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단 돌파하게 되면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겠죠. 흐름이 아무래도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만 좀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보유자들만, 예를 들어서 뭐 샌드박스가 간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죠. 신규 타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칠리즈도 마찬가지고 엘프도 마찬가지고 플레이랩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할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신규 매수해서 눌리면, 눌렸다가 다시 가면 되는데 눌렸다가 못 가면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받아 버리면 또 괴로워해요. 왜? 딴 거 다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도 조정장으로 좀 예상을 하시고 적극적인 투자가 나올지 또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돌파 시점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잡힐 때까지 계속 관망 포인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괜찮은 코인들을 좀 가져 나올 거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 대해서 한 부분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영상을 듣고 100%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셔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고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